내 이름은 나카토미 마나부. 23살의 사회초년생이다. 지금부터 나와 회사 동기 사이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나는 학창시절부터 줄곧 좋게 말하면 모범생이고 나쁘게 말하면 노잼 그 자체였다. 그래도 성적은 우수한 편이었고 자격증도 여러 개 취득해 놓았기 때문에 비교적 무난하게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입사 후 연수를 거쳐 기획부로 발령을 받았다. 입사 동기 중 한 명이 나와 같은 기획부로 발령을 받았다. 그의 이름은 카이도 료이치. 나하고는 정반대의 타입이었다. 겉모습도 어딘가 가벼운 느낌이었고 말할 때 보면 직선적일 만큼 솔직했다. 하지만 뭐래도 밉지가 않은 귀여운 구석이 있었다. 그래서인지 부서 내에서도 선배나 상사에게 호감도가 높은 편이었다. 그가 어떤 사람이건 누구에게 예쁨을 받건 내가 상관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는 나와 너무 안 맞는다는 것이었다. 야! 김우라 선배하고 술 한잔 하기로 했는데 너도 올래? 난 다음에 할게. 아직 일이 좀 남았어. 아직도 난 못했어? 넌 너무 굼뜬 게 문제야. 그러네. 생각해서 불러줬는데 미안하다. 오늘 선배가 쏜다고 했어. 어떻게 안 되겠어? 진짜 뭐다? 내일 아침에 좀 일찍 출근하면 되잖아. 난 어차피 술도 잘 못하고. 그래? 너 술 못했냐? 알코올을 몸이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맥주 한 잔도 못 마셔. 야, 그래도 사회생활 하는데 술을 한 잔도 못 한다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내가 끼면 분위기 가라앉을까봐 그래.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다. 넌 진짜 꽉 막힌 범생이 타입이야. 노잼. 게다가 술도 못 마시면 뭐 와봐야 할 것도 없겠다. 그러니까 선배하고 둘이 재밌게 마셔. 그렇게 범생이인데 회사 일은 별로 잘하는 게 없다는 게 제일 깬다 진짜. 그래, 미안하다. 보다시피 나와 카이도는 그다지 사이가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데도 무슨 꼬투리만 생기면 사람 속을 긁어놓는다. 카이도 입장에서는 그냥 재미삼아 그러는 거겠지만 내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피로감이 쌓이는 일이다. 하지만 카이도는 선배나 상사 앞에서는 절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귀엽고 애교 있는 후배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념이 없었다. 보면 볼수록 잔머리가 대단하단 녀석이란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카이도가 말한 대로 나는 굼뜬 타입이라 성실하게 일에만 전념하는 것에 비해 그다지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도 사실이었다. 당연히 상사나 선배들이 나에 대한 평가도 그다지 높지가 않다. 너 어제 내가 쏜다고 했는데 왜 안 왔어? 진짜 재밌었는데 너 왜 자꾸 빼냐? 죄송해요. 선배가 생각해서 불러주셨는데 일이 좀 밀려서 그만. 꼭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술도 잘 못 마시고 해서. 그러고 보니까 어제 카이도가 얼핏 그런 말 한 것도 같다. 그래도 임마 사회생활을 하려면 어느 정도 어울릴 줄도 알아야지. 술도 마시다 보면 조금씩 늘고 그러는 거야. 응? 남자들끼리는 그러면서 친해지고 회사에서 쌓인 게 있어도 한잔하면서 풀고 다 그런 거거든. 네. 또. 너 그런 태도도 문제라니까. 선배가 바쁜 시간 쪽에서 어렵게 충고를 하는데 꼭 그렇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얼굴을 해야겠냐? 죄송해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카이도를 좀 봐. 동기끼리도 서로 배울 거 있으면 배워야지. 네가 그렇게 분위기 파악을 못하니까 업무도 별 성과가 없는 거야. 김우라 선배뿐 아니라 다른 선배나 상사들도 대부분 같은 얘기를 했다. 그때마다 내가 평가 절하받는 기분이 들어 불편했지만 솔직히 카이도처럼 될 자신은 없었다. 부서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카이도는 업무 중에도 거리낌 없이 나를 비꼬기 시작했다. 선배들도 그런 우리 둘을 보고 재밌다는 듯이 깔깔거리고 웃을 뿐 아무도 주의를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야, 수고가 많네. 내가 양손에 짐을 들고 나르고 있을 때 카이도가 갑자기 뒤에서 나를 밀었다. 그것도 평지가 아닌 계단 꼭대기에서. 야, 너 괜찮아? 괜찮아. 손목을 좀 삐끗했는데 크게 다친 건 아니야. 그래도 내일 병원에 가보려고. 그래. 근데 너 화 많이 난 것 같다. 화 안 났어. 화가 안 나긴. 아까 보니까 표정이 그게 아니던데. 넘어지고 나서 말 한마디 안 하고 일어서더니 그대로 사무실로 가버렸잖아. 그거야. 계단 위에서 사람을 미는데 아찔했으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뭘 또 그렇게 과장이야. 너 별로 다치지도 않았잖아. 계단 꼭대기에서 사람을 민 건 잘못한 거잖아.
다행히 굴러떨어지지 않아서 손목 삐끗한 거 정도로 끝났지만 만약에 거기서 굴렀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 내가 잘못했다. 난 진짜 살짝 손만 댔는데 네가 그렇게 나자빠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 사과할 마음 있는 건 맞아? 선배들도 뒤에서 보고 웃었잖아. 그냥 웃자고 한 장난이었어. 아무튼 2번 다시 그러지 마. 계단 위에서 카이도 때문에 굴러떨어질 뻔했던 나는 다행히 손으로 땅을 짚으면서 최악의 상황을 면했다. 그때 충격으로 손목에 가벼운 부상을 입었지만 그래도 크게 다치지 않은 건 천만다행이었다. 하지만 카이도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다. 반성하고 사과할 거란 기대는 애초에 없었지만 너무하단 생각이 들었다. 다음날 오전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다. 병원에서 나와 회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 교육 담당인 아사타니 사나의 선배로부터 라인이 왔다. 너 다쳤다면서 괜찮아? 무리하지 말고 쉬고 싶으면 휴가 내고 며칠 쉬어도 돼. 방금 병원 다녀왔어요. 큰 문제는 없다고 하니까 지금 회사로 가려고요. 죄송해요.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워서. 네 잘못도 아니잖아. 뒤에서 미는 바람에 다쳤다는 얘기 들었어. 동기 녀석이 장난이 좀 심한 편인데 제가 만만한가 봐요. 글쎄, 그건 엄연한 상해라고 생각되는데 치료비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닐까? 큰 부상도 아니고 괜히 일 키우고 싶지 않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가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근데 손목을 다친 거면 컴퓨터 작업도 하기 어렵지 않나? 서포터용 쿠션을 깔면 큰 무리는 없다고 했어요. 출근하면서 사갖고 가려고요. 사지 말고 내가 쓰던 거 있는데 그거라도 상관없으면 빌려줄게. 아사타니 선배는 나보다 3살 위이고 미인에다 업무 능력도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지만 얼음공주 타입이라 가까이 다가가기엔 약간 무서운 분위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나한테 신경을 써주는 사람은 회사 내에서 아사타니 선배뿐이었다. 그냥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 업무에서 데이터 입력이라던가 컴퓨터 업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 이번에 가까이서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거지만 아사타니 선배는 겉으론 가시돋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사람이었다. 그저 표정 관리가 잘 안 되는지 항상 인상을 쓰고 있어서 화가 난 것처럼 보일 뿐이란 걸 알았다. 손목 부상을 계기로 아사타니 선배와 가까워진 것은 생각지도 못한 행운이었다. 전화 위복이라더니 뜻밖의 일로 선배와 아주 많이 친해졌다. 점심도 같이 먹었고 퇴근 후에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기도 했다. 둘이서 있을 때는 웃는 얼굴을 보이기도 했는데 워낙 미인이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카이도가 이상한 내용의 라인을 보내왔다. 너 요즘 아사타니 선배랑 자주 다니더라. 뭐 그거야 내 교육 담당 선배니까. 얼마 전에 둘이서 같이 저녁 먹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퇴근하면서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너도 선배들이랑 술 마시러 자주 가잖아. 그렇긴 한데 의외라서 그렇지. 아사타니 선배가 사적으로 누구랑 밥 먹고 그럴 타입으로는 안 보이니까. 얼음공주잖아.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이미지가 그렇긴 한데 막상 얘기해보면 그렇지도 않아. 어라? 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야 내가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지금 말하는 건 다 연막이고 사실은 관심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래도. 뭘 그렇게 빼고 그래. 솔직히 그 선배 완전 미인이잖아. 특히 너 같은 애들은 좀만 잘해줘도 바로 금사빨 타입 아니야? 지금 이런 시시한 농담하는 것도 그 선배한테는 실례야. 그만해. 발끈하기는 농담 좀 한 것 가지고 그런 말이야 너. 내가 선배한테 작업해도 상관없는 거 맞지? 지금 네 말은 아사타니 선배랑 사귀고 싶다는 거야? 응, 그런 뜻이야. 아까는 얼음공주니 뭐니 대수롭지 않게 말하더니 갑자기 뭐야? 얼음공주라 다들 엄두를 못 내니까 내가 한번 공략해보고 싶다 그런 거지. 평소에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나한테만 애교 떨고 부드러우면 쾌감이 더 크지 않겠어? 보아하니 여자도 만나본 적 없어 보이는 너한테 말해봐야 뭘 알겠냐마는. 그렇다고. 네가 좀 더 어른이 되면 내 말을 이해하는 날이 올 거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작업 들어가도 되지? 내가 뭐라고 되고 말고를 정해. 오케이, 난 너한테 미리 양해 구한 거다. 내 이름은 아사타니 사나에. 28살의 회사원이다. 현재 기획부 소속으로 후배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내가 담당하고 있는 나카토미는 근면 성실하고 일 처리도 빈틈이 없다.
요령이 없고 속도가 느린 편이라 눈에 띄는 성과는 아직 없지만 실수도 적고 서포트 능력이 아주 뛰어난 후배이다. 그리고 뭐랄까, 같이 있으면 편하고 얘기가 잘 통하는 남자이다. 상대방의 기분을 맞추는 일은 소질이 없는 나지만 나카토미하고 같이 있을 때는 자연스럽고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게 가능했다. 요컨대 조금 신경이 쓰이는 남자이기도 하다. 한편 다른 한 명인 카이도라는 후배가 요즘 들어 자꾸 친한 척을 하면서 옆에 오는 게 영 불편하다. 요령이 뛰어나고 귀염성이 있는 후배라는 건 인정하지만 나는 이런 타입과 코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가 이러는 게 불편하기 그지없다. 그러던 어느 날 양손에 무겁게 짐을 들고 가는 나카토미를 발견했고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부르려고 했는데, 야, 수고가 많네. 카이도가 나카토미의 등을 미는 걸 보았다. 전에도 한번 비슷한 짓을 하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더 악의적으로 느껴졌다. 저 나카토미는 좀 어떻대요? 뇌진탕으로 쓰러졌는데 아직 의식이 안 돌아왔어. 팔도 골절돼서 전치 1개월이래. 생각보다 더 심각해. 그렇게 많이 심각해요? 저는 그냥 장난으로 살짝 민 건데. 내가 직접 봤는데 그건 장난으로 살짝 수준이 아니던데? 더구나 양손에 짐을 잔뜩 든 사람을 그렇게 뒤에서 밀면 굴러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아니에요. 그 녀석이 운동신경이 둔해서 그렇게 된 것도 있어요. 선배님도 아무리 교육 담당이라고 해도 구급차까지 같이 타고 병원에 따라갈 건 없지 않아요? 너 말이야, 눈앞에서 사람이 굴러떨어져서 의식을 잃었어. 당연히 걱정해주고, 더구나 네가 원인 제공을 했으면 반성하는 게 사람의 도리 아니니? 네 말을 들으면 하나같이 남 탓에 자기 잘못은 없다는 투로 들린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나한테 사과할 게 아니라 나카토미한테 직접 해야지. 네, 그래야죠. 그 녀석 의식 돌아오면 정식으로 사과하죠 뭐. 그건 그렇고 선배는 회사로 안 돌아오실 거예요? 부장님 허락도 받았고 가족분들 오시면 병원에서 바로 퇴근할 거야. 그럼 이따가 가볍게 저녁 식사 같이 하시는 거 어때요? 뭐? 사실 요즘 회사 일이 힘든 점도 있고 해서 선배님께 상의를 좀 하고 싶어서요. 네 교육 담당은 기무라잖아. 기무라한테 상담하는 게 원칙이야.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의하고 싶다는 건 핑계고 사실은 둘이서만 저녁 먹고 싶어서요. 나랑? 왜? 그게 선배님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기도 하고 그건 그냥 느낌으로 아셔야지 제 입으로 다 말하게 하면 어떡해요. 뭐라고? 지금 나랑 농담하자는 거야? 아니에요. 전 진지해요. 그렇다면 더 어이가 없네. 지금 너 때문에 의식을 잃은 사람이 내 눈앞에 누워있는데 나한테 작업을 건다고? 앞으로는 나한테 업무 외에 다른 이야기는 사절이야. 카이도의 이런 태도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올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 후 곧바로 카이도와 같은 팀이 되어 프로젝트를 진행하라는 상사의 지시를 받게 되었다. 카이도의 교육 담당인 기무라의 기획서가 상사의 승인을 받았고 곧바로 기무라가 리더를 맡아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나카토미가 입원을 하면서 내 업무에 여유가 생겼고 새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같은 기획부로서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다. 거기에 카이도도 같이 포함시켜서 경험치를 높여주자는 게 상사의 의견이었다. 같은 팀이 된 이상 자주 부딪히게 되고 대화를 피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될 수 있는 한 업무에 관한 일만 얘기하려고 애썼다. 카이도는 내 생각이나 기분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여전히 친한 척 허물없이 굴었다.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 스트레스며 피로지수가 쌓여가던 나는 있을 때는 몰랐던 나카토미의 빈자리가 점점 크게 다가왔다. 그런 와중에도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진행되어 갔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서 상부에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할 시점이 됐을 때 사건이 터졌다. 어떻게 됐어요? 기무라 선배님한테 연락을 해도 답장이 없어서요. 그렇겠지. 자기가 기획한 프로젝트에서 리더 제명 처분을 받았으니까. 혹시 제가 좀 잘못한 건가요? 좀 잘못한 정도가 아니지. 미리미리 자료 제출하고 꼼꼼하게 체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대체 뭐 했어? 자료는 프레젠테이션 직전에 겨우 완성했고 내용은 실수투성이에 너 때문에 부장님한테 얼마나 깨졌는지 알기나 해? 저는 그냥 금방 손보면 끝날 일이어서 나중에 하자 그러면서 미뤄뒀더니 그만 막판에 서두르다가 실수가 좀 생겼나 봐요. 너 끝까지 변명만 늘어놓을 거니? 전혀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구나.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다음?
너한테 다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는 팀에서 제외될 거야. 잠깐만요. 아사타니 선배한테 그런 권한은 없지 않나요? 나도 달갑지는 않지만 기무라 대신 새 리더로 임명받았거든. 어때? 널 팀에서 제외시킬 권한은 충분한 것 같은데? 그럼 나카토미가 곧 태어난다던데 저 대신 나카토미를 합류시킬 건가요? 그래야겠지. 그렇게 자기가 예뻐하는 후배 편만 일방적으로 드는 건 공평성에서 어긋난다고 생각되는데요. 예뻐해서가 아니라 나카토미가 너보다 유능하기 때문이야. 에? 그건 더 납득이 안 되는데요? 잘 들어. 너는 특기가 요령이 좋은 건데 그 덕분에 일은 참 빨리빨리 끝내거든? 까놓고 말해서 그냥 속도만 빨라. 이번 실수에서도 증명됐듯이 일 처리가 허점투성이에 팀 분위기와 안 맞고 지금까지는 신입이라는 이유로 실수가 있어도 적당히 넘어가고 중요 업무는 맡기지 않았으니까 그런대로 버텨왔겠지만 차차 적당히 요령껏 눈치껏 그렇게 처리해도 되는 일은 줄어들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굼뜬 녀석하고 비교당하는 건 불쾌하네요. 비교한 적 없는데? 비교할 필요도 없이 네가 한참이나 뒤떨어져 있으니까 조만간에 너 스스로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할 날이 올 거야. 그때 가서 한꺼번에 충격받지 않으려면 각오해두는 게 좋아. 아사타니 선배와 류이치 사이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건 태어나고 업무에 복귀하고도 한참 후의 일이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른 채 회사에 복귀한 나는 리더를 맡은 아사타니 선배의 보조직을 임명받았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필사적으로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결과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아사타니 선배의 평판이 더욱 올라간 건 물론이었다. 나도 이번 일을 같이 한 팀원들로부터 업무 능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부서 내에서나 주변 동료들이 나를 보는 시선이 조금은 달라진 걸 느낄 수가 있었다. 한편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카이도는 기무라 선배의 귀염을 받는 후배에서 외면받는 후배로 전락했고 잘못을 한 만큼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면 그렇게까지 관계가 멀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쓸데없는 일에 자존심을 세운 카이도는 정중한 사과 한마디 없이 자기랑은 상관없다는 듯이 굴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마침내 그런 크고 작은 일이 쌓이면서 카이도는 사랑받던 사람에서 골칫거리 문제아 취급을 받기 시작했다. 업무 내용이 점점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카이도의 문제점이던 업무상의 실수가 잦은 것이 더욱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카이도와 가까이 지내려는 사람이 점차 없어지면서 회사에는 그가 있을 자리도 점점 없어졌다. 끝내는 스스로 회사에서 자취를 감추고 떠나버렸다.